87세의 김영옥 씨는 60년 이상 변함없는 헌신으로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의 살아있는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1937년 12월 5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태어난 그녀는 할머니와 어머니라는 감성적이고 현실적인 역할 덕분에 국민 할머니로 불린다. 그녀의 인생은 두껍고 긴 책과도 같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경력의 순간들,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한 눈물겨운 순간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조용한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 곁에는 오랜 세월 그녀와 함께하며 그녀가 마음속에 품은 기쁨과 고통을 목격해온 그녀의 남편 김영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예민한 마음을 가진 여성 김영옥이 있습니다. 그녀의 깊은 상처는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김영옥의 인생은 처음에는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1930년대 후반 인천에서 태어났고 전쟁과 빈곤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녀의 가족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김영옥의 어린 시절은 어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녀는 불과 13살이었고 화재와 상실의 한가운데에 갇힌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가족이 도망쳐야 했던 그 시절,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었던 그 시절의 기억은 그녀에게 깊은 슬픔과 결코 사라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김영옥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전쟁으로 인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녀가 거의 공유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상실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생활을 중시하는 여성이라 가족이나 개인적 트라우마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맡은 역할을 통해 사람들은 그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2015년작 눈길에서는 노인 위안부 역을 맡아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을 파헤쳐야 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역할을 위해 연구하는 동안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잔혹함과 방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번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녀는 집에 돌아와 방에서 혼자 울곤 했는데 그것은 그 인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상실에 대한 연대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고통을 알리고 싶어요. 아마도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슬픔의 또 다른 부분은 개인적인 삶에서의 조용한 희생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길과 일찍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김영옥은 전통 사회에서 여성이 가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녀는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을 정리하기 위해 좋은 기회를 놓쳐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동료들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궁금해하는 날도 있다. 그 슬픔은 큰 울음으로 터지지 않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과 함께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밤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옥의 가수로서의 경력은 찬란한 정점과 어두운 시면을 모두 경험한 기복이 심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19세의 나이로 1957년 영화 파름이 슬픔에서 첫 역할을 맡으며 예술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였고 스스로의 입지를 굳히는 데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뷔 후 1959년 춘천방송국 아나운서로 일했고 그 후 1600년대 초 CBS와 MBC에서 선구로 활동했다. 이러한 직업은 그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와 감정을 연마하는 기반이 되었는데 이 기술은 나중에 그녀의 스크린에서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김영옥은 1969년 MBC 드라마에 출연하며 공식적으로 방송계에 데뷔했다. 하지만 그의 경력 초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작은 조연 역할만 맡았고
충분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덧없는 캐릭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자정까지 한 스튜디오에서 다른 스튜디오로 뛰어다니며 일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피곤해서 우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까봐 우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김영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젠가는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을 것이라 믿으며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전환점은 1979년 MBC 드라마 행복을 판다에서 주인공을 맡으면서 찾아왔다. 이 역할로 그녀는 제15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조연 배우에서 진정한 스타로의 변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이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캐릭터에 대해 연구하고 모든 대사를 완벽하게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실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밤새워 영상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그때부터 김연곡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한국 스크린에서 친숙한 얼굴이 되었다. 그녀는 커피 프린스 1호점 2007, 상사를 지켜라 2011, 특히 올드 미스 다이어리 2006에서 수다스럽지만 사랑스러운 할머니 역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올드 미스 다이어리에서 할머니가 꾸중하는 장면은 상징적인 장면이 되어 관객들을 큰 소리로 웃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녀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했고 수십 가지의 다른 연기 방식을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재밌는 장면을 촬영하고 집에 돌아와서 지쳐서 울었습니다. 슬픈 게 아니라 잘했다는 만족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그녀는 상업적으로 실패한 영화에 여러 편 출연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은 후 그녀는 혼자 방에 앉아 거울을 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만둬야 할지 고민했어요 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동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바로 그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대신 실패로부터 배우고 더 큰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김영옥의 커리어의 정점은 2015년 눈길이었다. 그녀는 노년의 위안부 역을 맡아 KBS 연기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 그녀는 역사를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통해 찡그린 얼굴을 통해 고통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등장인물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이 공연은 그녀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잊혀진 여성들에 대한 헌사이기도 했습니다. 김영옥은 자신의 열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항상 큰 목표를 세웁니다. 그녀는 무대에 선 초기부터 청중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도 인정받는 여배우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한국 미술사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0년이 넘는 헌신을 통해 그녀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김영옥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국민 할머니가 된 것이다. 그녀는 써니 2011, 응답하라 1988, 2015, 고향 차차차 2021, 오징어 게임 2021 등 여러 영화에서 할머니와 어머니 역할을 맡아 수백만 시청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캐릭터의 심리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말하는 방식부터 움직이는 방식까지요. 그녀는 한때 관객이 나에게서 자신의 가족을 보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연기에 담긴 진정성은 웃음뿐만 아니라 감동의 눈물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문적 인정은 그녀가 항상 열망하는 또 다른 성취입니다. 1979년 대상,
2015년 우수연 기상을 비롯한 다수의 수상 경력이 그녀의 재능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 그녀는 쉬운 역할은 많이 거부하고 깊이 있는 프로젝트만 맡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눈길 촬영 중 과로로 현장에서 실신했지만 깨어난 뒤에도 그 장면은 끝났어? 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한 헌신 덕분에 그녀는 훌륭한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옥 역시 다음 세대에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녀는 젊은 배우들이 자신을 인내와 열정의 모범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기훈이 맡은 엄마 역할은 그녀가 전 세계 시청자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을 한국을 넘어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역할을 준비하면서 혹독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고, 그 결과 전 세계를 감동시킨 연기가 탄생했습니다. 그 성공은 개인적인 자부심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항상 소중히 여기는 최고의 업적은 바로 국가로부터 받는 연계입니다. 2018년에는 한국예술인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연계 중 하나인 보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녀는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섰을 때 울었습니다. 그것은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극복했던 힘든 날들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살아온 것과 제 마음을 다해 일한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상은 그녀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김영옥의 사랑과 결혼은 그녀의 삶에서 신비한 부분이다. 그녀는 불과 23살이었던 1960년에 김영길과 결혼해 60년 넘게 함께 지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성공적인 사업가로 연예계에 종사하지 않은 단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다는 평이 있지만 그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는 그녀만이 이해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여성이 가족